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항상 정리가 잘 된 기분 좋은 방에서 쾌적하게 지내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한편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저 또한 올바른 정리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아무리 정리를 해도 금방 다시 어지럽혀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정리란 참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정리의 힘의 저자인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 작가님은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깨끗이 정리된 방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리에 대한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뭐든 귀찮아하는 성향이라서 정리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해요. 방마다 차례로 정리한다,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한다와 같은 지금까지 상식으로 여겨왔던 정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곤도 마리에가 알려주는 정리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설레는 것만 남기고 버리기, 물건의 자리 잘 찾아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정리 법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서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잘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까지도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집안을 정리하면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 그리고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나만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고 판단력을 키울 수도 있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정리만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인생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곤도 마리에의 컨설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정리의 마법으로 하루하루가 설레는 행복한 인생, 반짝이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리 상식부터 버리자. 버리기와 자리 정하기.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말고 조금씩 정리하세요. 하루에 한 개씩 정리하고 버리세요. 정리에 서투르고 게으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달콤한 말이죠. 이런 말들은 내가 정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정리에 관한 책들을 섭렵해 가던 중에 많이 접하게 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뛰어든 지 오래지 않아서 정리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정체된 기분이 들면서 정리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슬슬 지쳐가던 중에 나는 감쪽같이 완벽함을 포기하라는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나는 곧 애당초 완벽한 정리란 있을 수가 없어. 확실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한 개씩 정리하고 버리면 1년에 365개나 버릴 수 있다. 좋은 방법을 찾았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당장 하루 한 개씩 정리하고 버리기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버릴까 하면서 방을 살폈습니다. 옷장을 들여다보고
이 티셔츠는 잘 입지 않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티셔츠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은 책상 서랍 속을 뒤져서 이 공책은 너무 유치해 하면서 공책을 버렸습니다. 이 메모장도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라고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멈칫하고는 아, 메모장은 내일 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개씩 물건을 정리하다가 때로 오늘 버리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다음날 2개를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법을 시작한 지 365일은커녕 고작 2주도 안 되어서 그만둬 버렸는데요. 사실 나는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 아닙니다. 나처럼 성격이 급하고 꾸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루 한 개씩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 한 개씩 버리는 정리법은 오히려 물건을 사려는 성향을 불러일으켜서 예전보다 물건의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쉽게 줄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방은 더욱더 지긋지긋해지고 결국 하루 한 개씩 물건을 버리는 규칙마저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정리하면 평생 정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타입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완벽하게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완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건 무리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는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크게 2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것과 물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2가지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정확히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버릴지 남길지를 구분하고 물건마다 바른 위치를 정해주면 반드시 정리의 끝은 찾아옵니다. 정리 리바운드 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 2가지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하라. 본격적으로 정리 연구를 시작했던 중학생 시절. 나의 정리 연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실천이었습니다. 내 방, 오빠 방, 여동생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장소별로 매일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마트의 특별 할인 날처럼 매달 5일은 거실의 날이라고 정하고 1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오늘은 식품 저장실을 정리하면 내일은 욕실 선반을 공략하는 등 매일 어디를 정리할지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습관은 계속되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교복 차림으로 곧장 정리할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욕실에 붙박이장 선반하고 정하면 붙박이장을 열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꺼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붙박이장 서랍에서 화장품 샘플과 비누, 칫솔, 면도기 등의 비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자에 담아서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서랍 안의 물건들을 보고 깨끗함을 충분히 만끽하고 나서야 다음 서랍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말이 저녁 먹어라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선반의 물건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하려던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이 서랍을 정리했던가? 그때 내가 정리하려던 것은 복도의 수납장에 있는 종이로 만든 서랍이었습니다. 분명히 욕실의 붙박이장 서랍과는 다른 장소죠. 하지만 욕실과 똑같이 화장품 샘플과 비누, 칫솔, 면도기 따위의 생필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유형별로 분류해서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자신의 행동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장소별 정리는 언뜻 올바른 방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리 전 단계에서는 같은 유형의 물건이라도 수납 장소가 두 곳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장소별로 정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물건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별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방을 정리하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옷 정리, 내일은 책 정리 하는 식으로 물건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이 늘어나기만 하는 주된 원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납 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 장소가 분산된 상태에서 장소별로 정리할 경우 영원히 정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어질러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정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는 축제와 같아요. 매일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강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모두가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정리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지금까지 온갖 정리법을 시도해본 나도 아직 모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리법은 다분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반드시 정리는 1회로 끝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의 정리와 축제의 정리가 그것인데요. 일상의 정리란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옷이든 책이든 문구용품이든 물건을 사용하며 생활하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정리를 평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축제의 정리입니다. 일생에 한 번 축제의 정리를 끝내면 깨끗한 방에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짓눌리는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정리가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축제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정리는 하지 않은 채 창고 같은 방에서 매일 정리에 쫓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축제의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일상의 정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축제의 정리를 한번 끝내면 이후 의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내가 정리를 축제라고 하는 이유는 정리는 설레는 기분으로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축제 기분으로 지낼 수는 없는 일이죠. 물건은 거의 매일 사게 되는데 축제처럼 정리를 해봤자 어느새 물건이 넘쳐서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축제의 정리를 마친 후에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새로 구입한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정리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완벽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1회로 충분하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버릴지 남길지를 구분하고 남긴 물건들의 자리를 정합니다. 나는 정리를 제일 못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인간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도 완벽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그 순간 부정적인 자아상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아상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이후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루는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버리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는 간단한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리에는 반드시 최종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에게 자기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이 최종점입니다. 또 일이나 공부, 운동과는 달리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자신이 됩니다. 누구나 정리만 하면 최고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리를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한번 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나는 현재 방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일부러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는 건 1년에 겨우 한두 번뿐이고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정리를 해도 정리되지 않았던 10대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온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고 방 한쪽에는 아름다운 꽃이 꽃병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아도 마음 설레는 물건들로 채워진 방에서 보내는 생활이 나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당신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요? 올바른 정리법만 익힌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버리기 원칙.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다. 깨끗이 정리해도 사흘만 지나면 대개 다시 어지럽혀집니다. 그 사이에 물건까지 늘어서 더 어수선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정리 리바운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어중간하게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리 리바운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리를 효율적으로 한 번에, 가능한 짧은 기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에, 짧은 기간에 완벽히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정리 방법일까요?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눈앞의 광경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신이 사는 세계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 것처럼 압도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변화에 감동하면서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2번 다시 어지럽혀진 방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의식이 바뀔 정도의 충격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때 우물쭈물하면 아침부터 시작했는데도 어영부영하다가 저녁이 되고 그런데도 방은 조금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몸은 몸대로 지쳐서 결국 정리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중간한 상태에서 정리를 포기하게 되고 정리 리바운드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정리법에서 정리가 완성되는 기간은 개인 레슨의 경우에는 길게 잡아도 반년 정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어쨌든 일생에서 반년은 절대 길지 않은 시간이죠. 반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를 경험한 후에는 2번 다시 정리를 못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절대 정리 순서를 어기지 말라는 점입니다. 강조했듯이 정리에서 필요한 작업은 버리기와 자리 정하기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버리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즉, 버리기 작업을 다 끝낸 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버리기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수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쉽게 못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버리기를 하는 동안에 이것은 어디에 둘까? 이 선반에 전부 다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수납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물건을 버리는 일을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리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버리기를 가장 먼저 끝내면 됩니다. 설레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라.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버릴 물건을 고르나요? 버리기에도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물건이 완전히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거나 세트로 사용하는 물건인데 한 짝이 없어져서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디자인이 오래된 옷이나 이벤트 기간이 지난 쿠폰처럼 제 시기가 지난 물건은 버리게 되죠. 이처럼 버릴 이유가 명확한 물건은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버릴 이유가 딱히 없는 물건들입니다.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정리법에서는 1년 동안 쓰지 않았으면 버린다. 임시 보관 박스를 만들어서 반년에 한 번 확인한다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버릴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순간 정리의 초점은 크게 빗나가 버립니다. 기존 정리법에서 알려주는 대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정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겠죠. 예전에 나는 버리기 머신이었습니다. 15살 때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버리기에 눈을 뜬 이후로 나의 정리에 대한 연구는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정리에 대한 호기심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제의 방이든 학교의 공용 사물함이든 그 어디든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혼자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리로 꽉 차서 어떠한 장소든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는데요. 그때 나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버릴까 였습니다. 정리에 관한 책이란 책은 전부 섭렵하면서 그 안에 쓰여 있는 온갖 버리기 기준, 이를테면 2년간 입지 않은 옷은 버린다거나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는 버린다거나 망설여지면 일단 버린다거나 하는 기준으로 물건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기 시작했더니 어떤 때는 한 달에 쓰레기 봉투 30장 분량의 물건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버려도 집도 방도 도무지 깨끗해지지가 않았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을 더 사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버리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심해져서 집에 있는 내내 뭔가 버릴 물건은 없는지,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정리의 회방품 같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이런 곳에 있었군 하고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정리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어수선한 방의 모습에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 순간 더 이상 정리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물건을 버렸는데도 왜 줄어들지 않을까? 최악의 기분으로 방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누가 좀 가르쳐 줘. 라는 생각만 거듭했습니다. 그때 문득 방 안에서 물건을 잘 봐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요. 그러고는 생각에 지친 나머지 이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정리 노이로제에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 버리기만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그때의 나처럼 불행해집니다. 정리를 통해서 가려내야 할 것은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입니다. 나는 그때 머릿속에 스치듯 떠올랐던 물건을 잘 봐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나는 버릴 물건에만 주목해서 진짜 소중히 해야 할 남길 물건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졌을 때 설레는가?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립니다. 이것이 물건을 골라내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쾌한 방법입니다. 혹자는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 기준을 이해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반드시 그 물건을 만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 문을 열고 걸려있는 옷을 보면서 전부 설레네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옷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만졌을 때의 몸의 반응을 잘 생각해보면 물건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반응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일까요? 결국 방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를 구분할 때에도 물건을 갖고 있어서 행복한가, 즉 갖고 있어서 마음이 설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서 행복할까요? 설레지 않는 책들을 쌓아둔다고 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착용하지 않을 장신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이 아닐까요?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리의 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정리의 마법 효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늘렸어요. 하지만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정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방대한 사회 인맥을 쌓아온 고객 MC의 말입니다. MC는 나의 정리 레슨을 받고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 1위였던 세미나 자료를 버렸더니 마음의 짐도 사라졌고 언젠가 다시 읽을 거라고 가지고 있었던 500권의 책을 버렸더니 차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명함을 버렸더니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물건을 좋아하는데 풍수나 파워스톤보다 정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책 출간을 준비하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돌진 중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정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정리의 효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정리 후의 변화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를 마친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MC의 어머니인 S씨는 어렸을 때부터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정리를 못했던 딸의 방에서 물건이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고 나의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슨을 통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에 쾌감을 느껴서 25,000엔이나 하는 다도 도구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날짜만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S씨는 지금까지 나에게 자신이 없어서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사를 판단할 때 나름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자신감도 커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S씨의 말처럼 정리의 마법 효과 중에 하나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설레는지 어떤지 자문자답하고 남길지 버릴지를 판단하는 것을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를 잘하면 운이 좋아진다. 방을 정리하면 운이 좋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풍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풍수는 주위의 환경을 정돈해서 운기를 올리는 개운법으로 오래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풍수를 계기로 정리에 흥미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리 연구의 일환으로 풍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지 어떤지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 옛 사람들은 방위학이나 풍수 지식을 활용해서 생활해 왔는데요. 나는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한 정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개서 서랍에 수납할 경우 세운 옷의 색깔이 차츰 짙어지도록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랍의 앞쪽은 색깔이 옅은 옷을, 안쪽으로 갈수록 진한 옷을 수납합니다. 이것은 운기의 상관관계를 따졌다기보다는 서랍을 열었을 때 옷의 색깔이 농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확실히 앞쪽을 옅은 색 옷으로 정리하는 것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즉, 주위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정돈해서 매일 느끼는 설렘을 늘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정리의 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설렘이 늘어난다면 운기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풍수는 음양오행이라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합니다. 물건에는 각기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으므로 각각의 성질에 맞게 물건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당연한 생각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 풍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리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진짜 목적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레지 않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레는 물건, 필요한 물건만 갖고 있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사람은 안정적인 자연체로 살 수 있습니다. 설레는 물건을 선별해서 지금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아갑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개운이라고 한다면 개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지금까지 정리에 대해 많은 설명과 사례, 나의 이야기들을 소개했지만 사실 방에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분명히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거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거나 지금의 생활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 싶거나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정리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이 책을 손에 든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새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었다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많은 물건들을 전부 다 소중히 다루면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귀차니스트에 무엇이든 다 잘 잊어버려서 많은 물건들을 일일이 소중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레는 것만 남겨서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정리를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 정리는 후딱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방 정리는 매일 해야만 하는 것,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리는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것은 버릴지 남길지에 대한 판단과 남기기로 정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1년 내내 생각하는 건 정리 전문가인 나 혹은 역시 나처럼 정리의 진심으로 설렘을 느껴서 정리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는 정열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진짜 설레는 물건에 시간과 정열을 쏟으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설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에 정리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됩니다.